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장 프랑스아 디몽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주희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제목은 양들은 지금 파업 중. 출판사는 봄입니다. 여기 보면요, 화가도 파업 중. 여기에 그림 없음. 재밌죠? 양들은 지금 파업 중. 레피블리크 광장에서 바스티유 광장을 거쳐 나시옹 광장까지 행진하는 모든 사람들과 플로랑스를 위하여. JFT 이렇게. 오늘 농장에 큰일이 났어요. 글쎄 양들이 파업을 한대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처음 말을 꺼낸 양은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는 물통 위로 올라가서 말했어요. 왜 늘 똑같은 동물만 털을 깎는 겁니까? 왜 고양이 털 스웨터나 오리털 양말, 말갈기 바지는 만들지 않을까요? 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니스트는 용기를 얻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10월이 와서 이른 아침 풀밭이 얼음으로 덮이면 추위에 떠는 건 누구입니까? 양들은 서로 마주 보았어요. 가장 용감한 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요. 그래서 기침 콧물이 나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요. 감기 때문에 아픈 주사를 참고 쓴 약을 삼켜야 하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요. 그렇다고 대접이나 잘 받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시들시들한 풀과 차가운 물뿐입니다. 옳소. 양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젖소처럼 이용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털깎기를 거부합시다. 찬성하는 양은 아빠를 들어주십시오. 양들은 너도 나도 아빠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파업이 시작되었죠. 그날부터 양들은 풀밭에 자리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양치기 개 라프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죠. 라프는 양들을 어르고 달래며 진땀을 빼다가 그만 어린 양을 물고 말았어요. 그러자 양들이 경찰 폭력이라고 울부짖으면서 몰려와 라프에게 달려들었죠. 그때부터 라프는 계집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농장 동물들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어요. 양은 털을 깎기 위해 태어났고 양털 깎기는 전통이니 그대로 하는 게 좋다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아기 거위 지타는 양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두툼한 털이 없으면 정말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건 진짜 큰일이라고요. 얼룩돼지가 툴툴거렸어요. 등에 털이 나면 난 따가워서 못 참을 것 같아. 그러자 들쥐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아주 포근해. 얼마나 따뜻하다고. 와글와글 웅성웅성. 너도 나도 양털이 얼마나 포근한지 한마디씩 했어요. 다행히 곧 밤이 와서 농장은 다시 평화로워졌죠. 이튿날 양들은 거위 연못 풀밭 끝 농장 길에서 큰 시위를 벌이기로 했어요. 양들은 바삐 구호를 만들고 행렬이 지나갈 곳을 정한 뒤 길을 막았어요. 농장 동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병아리들은 양들이 옳다며 함께 행진하겠다고 했고, 수탉은 병아리들을 부하기로 돌려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암탉들은 모이를 쪼아 먹으며 꼬꼬대거렸죠.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일은 잘 될 리가 없어. 라프는 이웃 농장 개들을 불러 모았어요. 양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진짜 짓밟히는 줄 알았다니까. 다른 양떼들이 이 일을 알면 다 함께 파업을 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갈색개가 귀를 내리고 조그맣게 캥 소리를 내더니 덧붙였죠. 우린 일자리를 잃는 거야. 그러는 사이 시위가 시작됐죠. 행렬 맨 앞에는 숫 양들이 섰어요. 숫 양들은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치고 박자를 맞춰 읽었죠. 양, 깎는다. 비둘기, 안 깎는다. 나머지 양들도 입을 모아 외쳤어요. 양, 깎는다. 비둘기, 안 깎는다. 물론 비둘기장에서는 그 구호가 달갑지 않았죠. 당장 양들에게 야유를 보냈어요. 양털 깎기는 이제 그만. 거부한다. 털 깎기. 전원 파업. 양털 사수. 양들은 야유를 무시하고 더욱 힘차게 소리쳤어요. 어떤 동물들은 양들이 옳다며 함께 행진했어요. 또 어떤 동물들은 비둘기 편을 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요. 행렬이 빠른 걸음으로 닭장 앞까지 왔을 때 개들이 나타났어요. 개들은 양떼를 모두 우리로 돌려보낼 셈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우당탕 퉁탕 탁탁탁탁. 어떡해요. 이튿날 농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젊은 닭들이 싸움판에 떨어뜨린 깃털을 챙기는 사이 암탉들이 꼬꼬대거렸죠. 거봐, 잘 될 리가 없다니까. 상처와 혹을 자랑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농장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죠. 아기 거위 지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든 양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나귀가 끙끙거렸어요. 양털이 없으면 농장은 망할 수밖에 없어. 뚱뚱한 검은 닭이 벼슬 흔들며 말했죠.
우리가 아침마다 달걀을 주잖아. 그래도 다 주지는 않잖아요. 작은 병아리가 목청을 높여 삐약댔어요. 그때 분홍돼지가 펄쩍 뛰었죠. 그거다! 그거야! 동물들이 궁금해서 다가서자 분홍돼지가 설명했어요. 양털을 다 주지 말고 며칠 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양들은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라프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양들은 차례차례 우리로 들어가 몇 분 뒤에 두툼한 털 없이 나왔죠. 곰 한 마리도 빠짐없이 곧 한 마리도 빠짐없이 털을 깎았어요. 밤이 되자 농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일이 시작되었죠.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닭장에서 토끼장에서 마구간에서 달그락 달그락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수탉도 밤을 꼬박 샜지만 새벽이 오자 기운을 내서 울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자, 이제 양들의 멋진 새 옷을 구경하세요. 쥐가 이거를 짰나 봐요. 자, 프랑스와 디몽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살짝 알려드릴게요. 1959년생이시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지만 책과 신문, 잡지 등의 사파, 그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동화의 그림을 그린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이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 발 맞춰 걷는 건 싫어. 소년이 찾은 파랑 등이 우리나라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책은 아니군요. 한 5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건축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사파를 그리신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전공과 무관하게 뭔가 끌리는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걸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장 행복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살짝 읽어드리면요. 양털 깎기는 이제 그만. 풀밭 끝 농장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겨울마다 털을 깎던 양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파업을 했거든요. 결국 모두가 두 편으로 갈라진 농장에서 양치기 개들은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자신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양들을 위해 농장 동물들이 생각한 기발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재치와 풍자, 해악이 넘치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를 위한 주장과 남을 위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예를 들어서 버스 파업을 한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당한 예우를 그 노동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버스 기사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예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서로가 그거를 감수하고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프랑스 문화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파업을 할 때
불편함은 있지만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좀 이렇게 주변에 동물들처럼 또 회의도 해보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가 어찌 보면 윈윈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거를 내색하는 것보다는 왜 그들이 파업을 하게 됐는지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좀 가슴이 따뜻한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이거 말고 더 재밌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내일 이제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노동은 정말 신성한 거고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전태일 청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워낙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지나치게 노동을 한 거에 비해서 그런 예우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불사르신 열사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르신이 있으신데 그런 과격한 방법밖에 찾을 수 없었던 그때 그 당시에 아주 폭력이 그냥 난무한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러니까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부메랑인 거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 분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에 권력을 누리고 지금까지도 행사하는 여러 사람들 그분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 이렇게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분들이 정치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자연이고 그리고 자연이 주시는 대가 없는 혜택, 뭐 공기가 될 수 있고요. 햇빛,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터부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 하늘, 뭐 맑은 공기, 푸른 숲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이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연을 파괴하는데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운동을 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도 뭐 또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칭찬하는 날, 자신에게 자신의 멋진 부분을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네, 뭐 어린 친구들은 줄넘기를 잘한다, 공기를 잘한다, 뭐 달리기를 잘한다, 땜뛰기를 잘한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 인사를 잘한다, 잘 웃는다 이런 것들 꼼꼼히 기록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완전한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요, 단점이 가려지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